아, 잘 듣고 있습니까? 이거 연수야, 연수. 내가 보기에는 어른들도 의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들어오니까 생소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의대에 보낸 경험은 있지만 이런 건지는 몰랐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공공의료, 그 다음에 지역의료 상황은 어떤가요?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정책, 예를 들면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책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사분들의 글을 열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잠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긴 한데. 네, 조금씩은 얘기 나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대책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뭐 변수도 너무 많아. 상황도 다양하고. 하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그죠? 여튼 쉬운 문제가 아닌 거고 일단 이 의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창원을 예를 들게요. 제가 안 돼 창원이니까. 제가 마침 또 지금 뭐 의료원의 공공팀을 한 달 전에 맡아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됐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진료과도 마찬가지고 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튼 10여 년 전부터 진보 보수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문제를 인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이 쭉 이어오고 있는 게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히 이제 뭘 했냐 하면 이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상황이 다르고 강원도가 다른데 그걸 일괄된 하나의 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지역별로 세분화시켰고 도는 도단위, 도내에서 또 쪼개가지고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세 군데를 크게 나누고 실태 조사를 인기네.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파악해서 그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지금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되긴 한데 그래서 요 경남의 문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부권 쪽에는 의료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지. 그쵸. 그건 대부분 알죠. 그죠? 진주랑 있던 것도 문 닫아버렸고 또 진주라는 도시하고 그 서쪽하고는 너무 의료차가 커요. 거리도 멀고 엄청나게. 거의 강원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서부권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저희가 포함되는 의료원이 포함되는 건 이제 중부권이거든요. 예. 창원과 경상남도의 중부권. 창원과 이제 의령, 함안, 장령 이렇게 이제 구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총괄하는 데는 일단은 권역 기관은 창원 경상대병원이고 이 경남도 전체는 진주 경상대에서 하고 있고 마산 의료원이 이제 그거 아까 말씀드린 네 개를 갖다가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창원하고 근처 군하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이제 이번에 나온 2018년 자료였나? 그럼 아마 그전 정부부터 아마 계획이 돼 있었겠죠?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 모르겠는데 어떤 올해 제가 봐가지고 그 실태 보고서를 보니까 창원만 하더라도 창원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커요. 창원하고 이제 주위에 그 세 개 군단이 하고 그 이제 상황 실태 보고서에서 표현하는 말로 이제 하자면 1차 의료 붕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1차 의료 붕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차 의료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의원급에서 하는 것들. 그렇죠. 집 근처, 동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냥 감기에서 감기약을 타고 뭐 혈압이나 당뇨약 이런 거 타는 것들 이야기. 이제 그런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했을 때 그게 이제 관내 지역민이 그 관내에서 그 의료 1차 의료를 이용하는 그거를 이제 확률을 그 퍼센티지를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를 든 게 진주권이었는데 거기는 한 80% 90% 돼요. 서울도 그렇고 그죠. 서울 있는 사람이 밖에 뭐 다른 데 가서 약을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창원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창원에는 수치는 없던데. 그런데 의령이나 함안 같은 데는 그게 20% 30%예요. 그럼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네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살겠죠, 젊은 사람들보다. 그분들은 이제 당뇨약, 혈압약이나 이런 걸 타셔야 되는데 그런 걸 타기 위해서 창원으로 와야 되는 거지. 와. 1차 의료가 붕괴됐다고 이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수치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함안인가 어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또 까먹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게 아예 야간 진료가 안 되는 군도 있어요. 야간 진료가 아예 응급이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런 군단이 도시까지 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군단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라고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역할을 이제 보건소 일단 이야기하면 그래도 의사가 있고 뭐 공보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간호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건소도 아닌 이제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예 이제 의료소의 지역에 간호사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나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하만에도 있더라고. 하만이 그만큼 이제 열악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있다가 해서 빨리 뭐 119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지. 의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원에서 쭉 이렇게 마산에서 쭉 나고 자랐고 쭉 살고 있지만 근처는 또 몰랐으니까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또 거꾸로 창원은 또 그런 문제가 없느냐? 창원은 사실은 이제 의료 충분하잖아요. 큰 병원들도 뭐 3개, 대학병원급의 병원도 뭐 3개, 4개가 있고, 그죠? 병원도 뭐 전신에 뭐 병원들 많으니까, 의원들 많으니까. 근데 창원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냐면 그렇지 않은 거라. 이건 또 진료과의 문제야. 밤에 특히 애기들 툭 넘어져서 다쳐서 얼굴 쪽에 많이 상처가 조금 찢어졌잖아요. 꼬맬 데가 없어요. 창원에서요? 네. 성형외과를 찾거든. 성형외과 진료를 야간 당직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삼성 정도가 이제 성형외과 거기에 있으니까 밤에 뭐 할 수도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이제 못 하니까 이분들이 아기가 이제 다쳤으면 또 물론 이제 뭐 그냥 꼬매줄까요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이제 뭐 의사들도 약간 방어 진료 하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세태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또 상처가 흉이 남는다 이런 걸 따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기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 아닌데 제가 꼬맬 수는 있다면서 그랬을 때 대원 성형외과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대구나 부산까지 가야 돼요. 가까우면 이제 양산 부산대 정도. 와. 진료과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성형외과도 뭐 우리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 필수 진료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흔하게 다칠 수 있잖아요. 얼굴에 이런 숙제 진 것들. 그런데 그게 진료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꼬매로 애 업고 해가지고 얼굴에 달래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아마 주위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도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서울만 하면 또 이 문제가 이제 창원이랑 이쪽은 이제 그렇다 치면 서울에도 문제가 없었냐면 작년인가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 한겨레인가 어디에 기자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직접 적은 글을 봤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맹장염이었어. 근데 처음에 진단이 안 된 거야. 이 사람이 조금 좀 며칠 조금 자기가 좀 묵혀가지고 갔을 때 조금 이제 증상이 조금 뭐 심한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큰 병원 가라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대학병원급의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 있잖아요. 이제 큰 병원 광고야 어려서 들고 그쪽에서는 또 거꾸로 맹장염인데 왜 일로 와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붕 떠버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거 찾는 수술한 병원 찾는 데만 해가지고 하루 정도를 묵히게 된 거예요. 이미 터져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그때 아마 기술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좀 아플 때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뭐 약 먹고 좀 보자 해가지고 했고 막 어떤 이 사람이 그냥 맹장염 그냥 간단히 수술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놓친 게 뭐 그 자기가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어떤 그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거 전달 체계라고 하죠.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 적절하게. 서울은 또 거꾸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맹장염이 조금 심하게 터져 있으니까 큰 병일지도 모르니까 큰 병원 가라고 돼버려. 큰 병원에서는 결국 스티치 공부 해가지고 그러니 맹장염인데 왜 왔냐 딴 데로 가라고 하고 그것도 그 병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장 뭐 또 터져가지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환자들도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에서 맹장수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렇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의료 불균형의 문제는 사실은 그냥 단지 그냥 지방의 문제다. 지방 사람들만 뭐 촌만 그렇게 할 거다 어르신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거야. 맞네. 그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다 비슷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료과의 문제로 확장을 시켜 생각하면 지역별 진료과별 문제로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렇게 병원 가기 좋은 거고 의사들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전문의 이렇게 보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 의료의 줄은 굉장히 지금 코로나를 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건 저도 스스로 자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박탈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수가가 저수가고 저수가는 그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거는 분명해요.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의료용이 자유롭고 분명해. 쿠바가 뭐라 하니까 썩냈잖아. 쿠바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뭐 의사들의 마인드나 지금 이번에 그래 사실은 조롱받는 부분 중에 한계가 근데 종교 그것 때문에 쿠바 의사하고 비교를 하지만 의료의 질이나 수준의 차이는 그런
그건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또 1차 의료나 뭐 주치의 제도로 기타 등등에서 거기서 또 본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또 수준이나 질로 볼 때는 뭐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나도 이번에 코로나로 집중이 됐잖아요. 서구권에 뭐 미국이나 어디 뭐 우리가 선진국을 이야기했던데 우리가 다 밟았잖아 사실은. 밟았다 이야기해도 돼. 아 그래요? 밟았어 우리가. 제 표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 가져도 돼. 충분히 가져도 돼. 그러면서도 항상 저수거라 하지만 충분히 이제 올려주지 않고 뭐 70%, 8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보건공단에서 인정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대적인 발탈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번다 이런 문제를 보다 70%, 80%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박탈감이 있고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튼간에 이런 의료 불균형의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용이 수준도 높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뭔가 완전히 충분히 채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지방의 문제도 사실 우리 부모님의 문제잖아요. 어르신들의 문제고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내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이 겪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방송도 굳이 진짜 내가 피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더 떨어지는 망해가 될 수는 없어가지고 이미 충분히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의료 이렇게 지금 어떤 거 갈등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의사 집단 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회 갈등이 됐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불신도 사실 생겼어요. 자기들이 너무 조롱받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막 정체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교 1등 그냥 완전히 이제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사와 환자 관계가 틀어져서 이득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이 힘을 못해가지고 병하고 싸워야 되는 관계거든. 근데 그게 지금 틀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만큼이나 갈등이 뭔가 생겼고 이제 무슨 비용을 소비했고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진료를 못 받아서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모두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 신뢰가 깨졌다는 자체가 제일 큰 피해고 앞으로 의사한테 진료를 갈 때 다른 사람 농담 사람 이야기하잖아. 2010년도에 졸업한 사람한테 수술 안 받는 내가 당장 수술하면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술 안 받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농담 사람 이야기한 거지만 그렇게 불신이 생겼잖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애초에 의사수가 나온 이유도 그렇고 의료 불균형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고 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진짜 우리가 싸운 이유가 뭐 때문인지 막 싸우다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 까먹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걸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앞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갈등 비용으로만 소비하고 끝낸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제대로 사실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전달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 말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좋은 기사들도 많고 그리고 아까 뭐 참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의사협회 쪽의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볼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들어가서 왜 저렇게 보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좀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면 좋겠고 반대쪽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의사들 다 저렇나? 할 때는 또 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뭐 그런 단체라든지 또 보건노조 뭐 단체라든지 또 환자 단체들 되게 많아요. 뭐 가남은 가남띠르기 간경화 단체 뭐 또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강규성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환자 단체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골고루 들으셔가지고 같이 정부를 깔 때는 또 정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지 또 같이 까는 것 같지만 왜 이 아이들이 이야기가 좀 다를까? 서로는 또 왜 싸울까? 그 차이가 있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계속 관심을 놓지 말고 봐주셨으면 그게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최원호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 꽂힌 말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될 수 있고 그게 구제받을 수 없다는 말은 참 슬픈 말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느 날에 태어난 걸로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참 마음 아프다 이까지는 생각했었는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경남 안에서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더 연명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런 건 모두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결은
진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100%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같이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되게 좀 재수없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분하고는 다른 생각입니다. 와, 근데 진짜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했는데 조리 있게 잘한다. 이해가 쏙쏙 된다. 뭐 울컥한데 사실. 저 방청객들이 와 계신데 지금 저 울고 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